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의 성악가 알바트로스 박무광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알바트로스 박무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바트로스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 예, 그럼 이제 한자는 대붕이랍니다. 대붕. 예. 대붕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냐. 예. 골프에서는 홀인원 다음으로 가장 좋은 타수를 이제 알바트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예. 굳이 본인의 이름을 알바트로스라고 한 계기가 뭔지요? 예. 이제 처음에는 그냥 꿈꾸는 바리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 주로 낮에 일을 하니까 저녁에 이제 업무가 끝나고 나면은 저녁에 컴퓨터 켜놓고 노래 가사도 외우고 노래 연습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해요. 또 그 노래 또 이론적인 공부도 이제 하고 하는데 한 번은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대해서 딱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내용을 다 얘기를 너무 길고 새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가 제일 큰 새가 돼갖고 날개를 펼치면 3m도 넘는 새다 그랬는데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마음이 짜릿한 마음이 와갖고 알바트로스를 정했는데요. 검은 폭풍이 몰려오는 어느 날 모든 생명체는 살 것들 찾아서 숨는데 알바트로스는 그 바람을 맞으러 절벽 끝으로 나간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평상시에는 몸이 너무 비대하게 크고 발도 오리발이라 뒤뚱거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가서 잡아도 잡힐 정도로 그래서 멸종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신에 이제 한 번 날면은 그렇게 날개를 펴서 이제 한 달 반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10년이 넘도록 땅을 안 내려와도 살 수가 있는 새라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옛날 사진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해가 탁 떠오를 때 거대한 새가 날개를 쫙 펴고 햇살이 탁 비치는데 너무 멋있는 걸 봤는데 이 새가 그런 새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 새가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떠 있기 전에 그 검은 폭풍이 몰려올 때 숨지 않고 절벽으로 가서 또 거기서도 나를 던져야 되잖아요. 뛰어내려야지 날개를 펴야지 이제 그 알바트로스가 비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마음이 상당히 뭉클하고 짠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제가 검은 폭풍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은 수금도 잘 안 돼서 빚쟁이 돈 달라고도 의상값 달라고도 하고 인건 밑을 두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할 때 살면서 인간관계 복잡한 것도 많이 고난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 되게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고 내가 꿈을 갖고서 그것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그런 걸 다 모든 사람들이 숨고 싶을 때 내가 과연 절벽 끝으로 갈 수 있는가 생각하니까 아마 10%의 사람들도 그 절벽 끝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거 생각하고요. 거기서 마지막에 나를 또 믿고 첫 비행할 때 내가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는 진짜 0.몇 %의 사람들만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절벽 끝으로 가서 나를 던질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전에는 꿈꾸는 바리톤 해다가 예, 알바트로스는 성악가들 뭐 닉네임 잘 안 쓰고 자기 본명 많이 쓰잖아요. 가르치면 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내가 한번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 장자에 보면 장자의 소유유라고 하는 그 제목에 보면 붕정말리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원대한 꿈을 꿨을 때 쓰는 붕정말리 같은데 아마 알바트로스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박무광 선생님은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성악을 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성악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계기를 말씀해 주시죠. 노래는 이제 가요 같은 거 부르면 좀 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노래는 해서 그 전에 부르면은 근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너는 가요를 불러도 무슨 성악가처럼 부르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듣고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공사를 하고 왔는데 보통 때보다 이제 그 중국집을 철거를 했어요.
그냥 먼지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까만 먼지가 막 떨어지는 거야. 막 천장에서 시작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땀이 나는 데다가 그냥 먼지가 뒤집었으니까 깨재재해서 봤어요. 그때 그 아내가 카페를 하고 있었거든요. 꽃카페를 했었는데 일 끝나고 오니까는 너무 마음이 짠했는지 불쌍해 보였는지 이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처자식 미역을 살려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면서 살아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고성인 교수님이 비목이라는 노래 부르는데 좀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성악을 해서 가곡을 부르면서도 사람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면은 다른 노래들은 거의 모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는 아는 노래를 부르니까 내가 따라서도 부를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야, 그럼 이거는 한국에서 최고라는 이제 성악가도 수준이 그럼 세계적인 수준은 또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성악가 딱 치니까 뭐 3대 테너 나오잖아요. 이제 카레라스 노래도 들어보고 도밍고 노래도 들어보고 근데 파바로티 노래 딱 듣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걸 가사를 다 모르니까 조금씩 따라서 해봤어요. 따라서 해보는데 그때 느낌이 그네가 지금 하고 싶다는 게 아니면은 비슷한 것 같은 거야. 파바로티 노래를 잠깐 들으면서 따라 했는데 비슷해.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수준인데 내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점점 알고 보니까 좀 이렇게 내가 연습하고 극복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건데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사를 모르는 건 금방 못하니까 그 가사를 알고 있는 비목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했죠. 지나가다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저보러 이제 노래 들어도 되냐고 앉아서 노래 부르니까 그냥 완전히 카페에 앉았는데 끝나니까 어디서 공부하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안 해고 유튜브 보고 부르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학교 어디서 공부하고 왔냐고 해서 나는 전공 성악 같은 거 한 거 아니고 공부해온 게 아니고 그냥 노래 아는 거 이거 가곡이거라 그냥 성악 하고 싶어서 불러본 거라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 미국 쪽에서 있다가 우리나라 국내에 잠깐 왔는데 무슨 오페라단 단장 뭐 그런 저기래요. 되게 그거 하시더라고. 그러니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르냐고 그래서 흉내내서 이렇게 그렇게 해보니까 흉내내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했더니 선생님 같은 분이 거기 미국에서 하면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악을. 그랬더니 자기는 완전 성악가로 인정하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것만 안다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할만한가 싶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선배님이 옛날에 제가 이제 합창단을 조금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했었는데 그때 지금 봤더니 수원시 합창단이 됐는데 그때는 남파 합창단이었거든요. 거기 테너에는 선배가 저를 한번 이제 그 성악가님한테 이제 데려간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서 얘기했대요. 그 성악도 배우지도 않는 놈이 있는데 후배가 있는데 그냥 노래 부르면 성악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데려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과천이 있는데 갔더니 거기 그 교수님하고 또 예청의 다른 교수님하고 피아노 반주하는 교수님하고 학생 한 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얘기 들었는데 아무 노래나 불러보래요. 그래갖고 이제 비목을 이제 불렀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노래를 듣는 것도 했는데 와가지고 자꾸 얼굴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노래하면서 되게 이게 어색하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끝났는데 나보고 노래 진짜 안 배웠냐고 해서 네, 안 배웠다고. 근데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흉내냅니다. 그랬더니 참 희한하다고 그랬더니 우리들이 성악가들이 노래하려고 하면은 여기 턱을 터뜨리고 뭐 소리 내려고 하는 거를 선생님은 그냥 노래하니까 저절로 되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노래하다가 좀 안 하면 나중에는 그게 틀어지구나 해서 또 연습을 해야 되고 계속 그랬는데 그냥 하면 입 벌리면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혼자 하기 배우다 힘들면은 그분이 이제 거기 과천인데 사시는데 학교가 전남대학교 이제 거기 성악 교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말에는 오니까
답답하고 모르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해 와서 열하고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한 1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한가도 가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고음이 나올 때 성악들은 뭐 이렇게 뭐 마사지 오라 그래갖고 소리가 나오는 길이 틀려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박 선생이 한 30대만 노래를 시작해서도 그냥 세계에서 민망한 성악가 되실 텐데, 아쉽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죠. 그랬더니, 소리 자체에 감성이 다 들어있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닌데 성량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성량이 있어. 외국에 가면 이제 노래를 좀 해도 성량이 딸리는 게 많은데 성량 너무 풍부하고 감성 안 배워도 되게 감성이 있고 또 구강구조 억지로 안 해도 되게 타고난 게 많은데 지금 이렇지만은 젊을 때부터 했으면은 이게 끌어낼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인대요. 이게 그런 들이잖아요. 내가 나한테서 소리를 더 끌어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지금 전공하고 이제 학교를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졸업하면 한갑인데 그냥 지금 시간이 틀리면서 해도 어디 가서 하면 성악가들이 같이 쓰면은 박 선생하고 같이 쓰면 부담스러워지 박 선생이 부담스럽게 보이냐? 그냥 즐기면서 아주 되게 행복하게 해라. 그래갖고 이제 틈난 들어가서 배워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성악가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이제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노래를 부르는 거를 어느 분이 보시고 성악가의 길로 인도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저변에 깔린 거는 성악가가 갖춰야 될 그런 조건하고 재능이 있었던 거네요. 그죠? 예,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공연 다니면서도 몇 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요새 뭐 SM에서 우리나라 아이돌 뭐 스타 제조기라 그런 분하고도 반주해줘서 노래도 불러보고 또 제가 지금 음반이 있는데 뭐 거기 백학이나 뭐 이렇게 노래들이 있는데 그거 음악 감독했던 분들하고도 이제 그분들이 MR도 해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격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직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취미로만 할까 했는데 가끔 가다가 나름대로 또 음악의 거장이라는 분들이 자꾸 인정을 해주니까 할만한가? 이렇게 해서 자꾸 용기를 계속 가지게 됐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옛날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했으면 왜 그 길로 가는 거를 발견을 못 하셨나요? 예, 그때는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학교 장기자랑만 예, 반장도 하고 호국단 대장소에서 구령 붙이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웅변도 해서 좀 웅변도 잘하는데 군대 가서도 웅변 때문에 휴가도 참 많이 나오게 했는데 그때는 목소리를 이제 그런 같이 노래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 권유 듣고 뭘 할까 하니까 목소리 쓰는 걸 하고 싶은데 노래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성악을 이제 했는데 딱 너무 늦게 좀 발견하지 않았나 싶기는 하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아마 수원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게 한 10년 전? 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쭉 공연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 대표적으로 어떤 이렇게 인상이 있었던 거 예전에 그 교도소 가서 공연했던 게 인상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시죠.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노래를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직업훈련교도소에 이제 인성 강사로다가 강의 삼아 갔는데 강의에서 할 때 제가 노래를 이제 계속 불렀거든요. 강의를 해주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갔더니 연령층이 이제 거기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몇 세까지만 거기 수감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식 같은 젊은 아이도 있고 이제 여기서 나가면 금방 뭐 쓰러져서 돌아가실 것 같은 어른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너 뭐 이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까딱만 잘못하면 다 잘판이 수 있죠. 예, 근데 무슨 얘기를 꺼내서 어떻게 하나 제가 무슨 다른 교수님처럼 뭐 나와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브리핑을 하고 막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인성 교육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내 얘기를 이렇게 전한다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노래니까 크게 뭐 노래를 자랑했는 것보다도 가만히 있다가 저 노래 불렀어요. 그
어느 60대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아, 김광석. 예. 네, 김광석. 예. 그 이제 사람들 쭉 앞에 있는데 첫 마디가 가만히 보다가 그 무반주로 그렇잖아요. 그 음악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네. 강의하려고 서 있던 거라 그냥 곱고이 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 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쫙 불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래 있다가 다 거기 전전전전 다들 뭐 허리가 숙여지는 거야 다. 그러니까 부르면서 나도 마음이 너무 칭 나도 마음에 이제 눈물이 나기 칭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랬어요. 이제 아 울고 싶으면 울어라. 그러면은 뭐 멋있는 남자 그래서 울음을 찾는 게 아니고 울고 싶으면 울고 잘못한 것 같으면 다음엔 안 해고 그게 더 멋있는 남자지. 뭐 무조건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니까 시커먼 눈물이 나는 건데 울고 그냥 서로 얘기해보고 그러자고. 나도 여러분하고 잘나서 온 게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아슬아슬하게 한 발 조금 삐끗하면 일로 오고 아니면 세상에 있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저도 사업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와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다 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갔는데 그게 또 그분들한테 좋았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봄에 했는데 가을에 10월 달인가 10월 후반쯤에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이제 조금 그 남은 강의 시간이 있는데 거기 수감인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동안 오신 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번 와서 더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제가 호패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나와서 야 그것부터 저기다 그래가지고 간 게 거기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래서 예 이제 계속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그게 노래하면서 했던 아주 좀 진한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아까도 뭐 노래하면 반주가 뭐 피아노 반주나 뭐 예. 이게 그런데 뭐 오케스트라 반주를 통해서 한번 멋있게 데뷔를 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던데. 예, 네. 이제 성악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오케스트라하고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가장 벅차게 했던 기억은요. 대전역에서 코렐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예, 거기서 같이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성악가는 저만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그 대원들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중에서 제일 많은 규모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 거기서 그때 코렐 뭐 대표님 다 모여서 역사에서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극동 방송국가 갖고 같이 했던 거 또 CBS 오케스트라도 해보고 점차 이제 한 번 길 트니까 여러 번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늦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습하고 마치고 여기 수원 SK 아트림에서도 수원 가구감일 때 가서 같이 했거든요. 예, 그때니까 뭔가 할 때마다 가슴 두근두근 이게 벅차오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뭐 워낙 이렇게 공연했던 게 꽤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 몇 장면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같이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 본인이
생각하는 꿈이 뭔지, 뭐 이건 성악가로서의 꿈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알바트로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꿈이 있을 것이냐, 뭐 간략하게 노래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사람마다 꿈이라는 게 틀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노래에서 하는 것도 이제 한 두 가지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꿈꾸는 알바트로스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그 유튜브를 볼 때 뭐 쓰리 테너들 하는 거나 요새 또 뭐 보첼리 같은 이게 성악가가 할 때 보면은 관객이 끝도 없이 안 보이는 데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저런 데서 한번 공연을 하고 싶다. 예? 나도 언젠가는 진짜 저런 데,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뭐 사람 많은 노래 부르는 게 꿈이라는 게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려면 그동안의 과정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어차피 성악가게 됐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제 성악가만으로서 꿈이 있고 네. 또 노래하면서 아까 그 교도소 가서 했던 것처럼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에게 이렇게 내가 희망과 다시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늦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요새는 강가다 강의 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이제 지금 시작해서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잘해서 성악가로서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악가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나 후배들 또 우리 같은 연령배들한테도 다시 그 희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예. 예, 오늘은 수원의 성악가 박무광 선생님하고 간략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경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수원의 성악가로서 이름이 각인되고 있는 박무광 씨였습니다. 늘 좋은 노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